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며칠 전 급성 복막기업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돌던 환자가 사망하는 등 의료 현장의 상황이 급박하기에 개문 발차라도 출발하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만 의사들의 대표격인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또한 협의체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나 대한의대생협의회 비대위 등 현재 의료 대란 사태 해결의 핵심이 되어야 할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대변할 세력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고 빠진 찐빵과 같은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료대란 해결의 핵심은 전공의들의 복귀이고 그들이 복귀하려면 그들이 떠난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재검토하고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25학년도 정원을 포함한 재논의라는 명분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주어야 참여의 물꼬가 트이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계속 의료대란을 방치하고 전공의 부재 상태가 누적된다면 자칫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대한민국 건강보험 시스템이 사라진 의료 현장을 맞닥뜨리게 될지 모릅니다.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설득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눅이 들어온 것입니까? 전에 비해 전공이나 25학년도 정원에 대한 재논의 얘기는 왜 없어졌습니까? 집권 여당 대표답게 줏대 있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되게 의대 증원에 대한 기존 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2025학년도 정원 재논의를 포함하여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논의에 열어놓고 응하겠다고 지도부가 반복해서 얘기해 왔습니다. 국민 생명보다 중요한 어떠한 철학도 어떤 정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여야의정협의체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변하는 세력들에 대한 설득을 계속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간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속해왔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각종 지원 법안 준비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배달앱 사태가 점입 가경입니다. 정부가 10월 말까지 상생안을 내겠다고 공언했지만 배달 중개 수수료율 관련 이견은 좁혀질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0% 가까운 배달비 중개 수수료에 세금,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고 나면 2만 원짜리 음식을 팔아서 남는 것이 겨우 6천 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가게 월세, 식재료, 직원 월급까지 챙겨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호언장담했습니다만 이 또한 당사자인 점주들에게 들어보니 정부 상생협의체의 점주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없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배달앱을 직접 이용하면서 문제를 체감하고 있는 가맹점주는 빠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지금 국정감사에서 산자위 그리고 정무위에서 이 사태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배달 앱으로 인한 점주와 플랫폼 기업의 관계, 시장 경제 논리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배민, 쿠팡, 이츠, 요기요 같은 독과점 기업,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로 배달이라는 부수적 서비스가 소비자와 음식 판매업자의 본질적인 서비스의 대가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높아지는, 즉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사고 파는 거래의 주요 당사자는 점주와 고객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커지니까 음식 원가가 줄어서 음식 판매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기형적인 상황이 시장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격 통제는 반시장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과점 업체의 부당 가격 형성으로 본래의 시장이 죽는 것은 훨씬 더 반시장적입니다.
배달앱이 이를 초래한 것이므로 정부가 적절히 중개수수를 통제하는 것이 이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 경제 논리에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기부와 공정위 등 정부는 국회와 개선에 적극 협력해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